문제가 결국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 가족의 세무조사로까지 번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마 엄빠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 은행이나 ATM 기기에서 돈을 자주 입출금하신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만약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나는 물론이고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또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무심코 입출금하고 있는 현금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결국 이력을 남기지 않기 위한 수단이다, 즉 탈세의 의도가 있다고 관주를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큰 금액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면 국세청에서 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무심코 하는 행위들이 모두 위법으로 간주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서비스나 물건을 판매를 하는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돈을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으로 입출금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러한 현금 입출금 거래 내역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래, 현금 입출금하면 문제가 되는지 알겠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현금 거래를 하면 국세청이 알게 되고 문제가 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거냐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루에 일정액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게 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이 내역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FIU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금 세탁 방지를 통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들은 바로 자금 세탁 범죄화 제도, 의심거래 보고, 고액 현금 거래 보고입니다. 돈이 범죄에 쓰여지거나 탈세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거나 고액의 현금이 거래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큰 금액의 현금 거래를 많이 한 사람이 있다. 그럼 이런 사람들만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에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반대로 국세청에서 먼저 FIU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탈세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 세금 때리기에는 아직 증거 자료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탈세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 현금 거래한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보고 또는 조사를 하게 되는 일정 금액이 있을 텐데요. 바로 1,000만 원입니다. 즉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현금 입출금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됩니다. 하지만 국세청까지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딱 한 번 1,000만 원 넘게 현금 입출금했다고 그것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무고한 경우일 케이스가 더 많을 거고요. 행정력도 많이 낭비될 겁니다. 즉 한 번 1,000만 원 하면 통보는 되는데 세무조사까지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보고가 되면 세무조사 위험이 있다는 건데, 그럼 이제 보고되는 케이스를 몇 가지 더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각 은행당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 저희 채널명인 걱정마 엄빠 은행에서 800만 원, 둘째 아들 은행에서 900만 원 현금 입금했다. 그럼 하루에 총 현금 거래는 1,700만 원이 되겠죠? 하지만 은행끼리 금액을 합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째 아들 은행의 ATM 기기와 지점에서 각각 500만 원씩 거래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합쳐서 1,000만 원이죠. 이때는 보고가 됩니다. 같은 은행이면 금액을 합쳐서 금액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입금과 출금 금액을 따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입금 900만 원과 출금 900만 원을 동시에 했다면 따로 적용이 되어서 각각 1,000만 원 이하이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럼 통보 피하는 방법 알려줬으니 매일 1,000만 원 미만으로 몇백만 원씩만 현금 거래를 하면 통보가 안 되니까 안전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통보되니까 그럼 매일 900만 원씩 입금하면 안전할 거라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며칠 동안 계속 900만 원씩 입금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900만 원씩
현금 입금하는 게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행원이 이 현금이 어디서 난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냥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어서 은행에 안전하게 맡기려고 한 건데 왠지 의심받는 것 같아 얼버무리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1,000만 원 이하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하면서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은행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1,000만 원 이하의 현금 거래라도 영업점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금융정보가 의심거래로 보여지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 은행원 말이 맞습니다. 만약 은행원이 의심거래를 보고도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이 징계를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1,000만 원 이하로만 현금 거래하면 안전한 줄 알았는데 의심거래 보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의심거래 보고를 대충 하게 되면 은행원이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은행원은 보고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금 거래가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은행원이 보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정보분석원과 별개로 현금 입출금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주택을 구매하실 때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면서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매우 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먼저 작성해서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몇 달 뒤에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의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되면 제출 자료로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또 통장에 현금 입출금 내역이 많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기타 출처가 불분명했던 현금 소득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국세청에서는 제일 먼저 가족을 의심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족에 의한 편법 증여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결국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 가족의 세무조사로까지 번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신다 그럼 아버지 사업장의 현금 매출 누락까지 의심을 받아 아버지 사업장까지 세무조사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는 차라리 현금 입출금을 하지 말고 차용증을 써서 계좌이체를 받고 이것을 채권 채무관계로 소명했다면 아마 가족 세무조사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개인의 거래 내역 때문에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까지 갈 수 있으니 제가 알려드린 내용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현금 입출금을 할 때는 꼭 주의해 주세요. 저희 채널에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